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450) 45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이스라엘보다 450배나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랑 경기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살짝 큰 땅에 불과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소형 국가를 위해 세계 최강 미국이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비판받으면 방패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곧 미국의 안보라고 공개 선언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위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친해서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에 나와서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뻔한 이야기 말고 아무도 제대로 정리해준 적 없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지정학, 돈, 첩보, 종교가 뒤엉킨 이 기묘한 우정의 정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국가 간의 외교는 감정이 전혀 없는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중동 한복판에 박혀있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봅니다. 이 말은 1981년에 미국 의원 알렉산더 헤이그가 한 말입니다. 43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전략가들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미국이 실제 항공모함을 중동 근처에 띄우려면 한 척에 연간 6조 원이 넘게 듭니다. 게다가 연구주들은 현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거기 있고 자기 돈으로 싸우고 미국에 관한 정보는 알아서 공유해줍니다. 이보다 값싼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30%가 이 지역을 거쳐 지나갑니다. 중동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반드시 이 혈관 같은 지역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의 맹주라 불리는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등 이 지역에는 반미 세력이 넘쳐납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뭘 해주냐면 중동의 반미 세력 전체를 옆에서 견제해줍니다. 미국 군인 한 명 안 죽이고 말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동을 견제하는 이스라엘에게 최신 무기를 팝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실전에서 사용하고 사용한 결과 데이터가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세계 최고의 실전 무기 실험실이 중동 한복판에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황금 고객이자 성능 검증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야당 의원뿐 아니라 진보 정치인, 보수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앞에서만 서면 하나같이 작아지는 현상은 대체 왜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AIPAC,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외국 관련 로비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로비단체가 어느 정도 강력하냐고요? 2024년 미국 총선에서 AIPAC가 지원한 후보들의 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이 단체에 눈밖에 나면 다음 선거 때에는 엄청난 돈이 상대 후보에게로 흘러갑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또한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조직력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인구는 약 7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치기부금 기여율, 투표 참여율, 주요 도시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수지만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미국에 약 9천만 명 존재하는 이 집단은 성경 예언에 따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신앙적 의무입니다. 9천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스라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돈보다 무서운 신념의 표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와 모사드. 다음에 나열하는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인텔 CPU, USB 플래시 메모리,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 구글의 인수된 사이버 보안회사 체크포인트.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970만 명짜리 나라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현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VC 투자 유치 금액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스타트업 네이션입니다. 그럼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요? 핵심은 유닛 8200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닛 8200이라는 군사부대가 있습니다. 미국 NSA에 비교되는 최정예 사이버 정보 부대로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군대 의무 복무 중 이 부대에 들어가서 최첨단 사이버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에는 그 기술로 창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CEO 절반이 유닛 8200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군대가 창업학교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소중합니다. AI, 사이버 보안, 드론 기술 등 21세기 패권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이스라엘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미국의 기술 생태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동맹은 더 무섭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조직입니다. 중동 전역에 소름 돋는 첩보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CIA조차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 없이는 중동 작전을 짜기 힘들 정도라고 전직 CIA 국장들이 회고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관계이며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브로맨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가 넘치는 관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것은 딱 세 줄로 압축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동 한복판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정치학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9천만 표와 로비 자금. 정보기술적으로 모사드와 유닛 8200과의 스타트업 네이션.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18세에서 34세 사이에 MZ세대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이스라엘 지지율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스라엘 국기 대신 팔레스타인 깃발이 펄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20살짜리 미국 청년이 40살이 되는 순간, 그들이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때도 이 동맹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역사상 영원한 동맹은 없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미국과 사우디도, 냉전 시절의 미국과 파키스탄도 말입니다. 모두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지탱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굳건한 브로맨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동맹의 황금기이자 마지막 전성기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들여다보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